막 이상한 스프레이로 그냥 대충 그려놓은 그래피티만 보다가 이렇게 제대로 페인팅한 벽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화면이 평소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보다 훨씬 넓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요번에 큰맘 먹고 장비를 하나 질렀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갤럭시 7을 쓰고 있었는데 레코딩 할 때 이런 광각이 약하잖아요. 스마트폰의 이제 최대 약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갤럭시 10은 그 카메라가 3개가 달리면서 이런 광각, 와, 엄청 넓게 찍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게 걸리적거리네. 달고 찍어야 될까요? 아, 이걸 생각 못했네. 요거 때문에 광각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요렇게 2600불을 주고 산 갤럭시 10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는 아니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기 좌측 하단에 기기가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거는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광각에 이거 달면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네. 뭐 이러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맞춰가지고 해놨네요. 잘 해놨네요. 이 행사, 이 기념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초록색, 세이클로버, 그리고 토끼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초록색과 세이클로버 데코레이션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버스는 여기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에서 탈 거고요. 바이크 렌탈 스투어라.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디테일을 보고 갈까요? 1시간에 10불, 2시간에 18불에 이걸 빌려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용 짐가방 같은 걸 들고 온 상태에서도 여기서 맡아준다는 얘기 같네요. 가격은 요 정도고. 근데 주변에 자전거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격 경쟁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하네요. 이렇게 영상같이 찍었는데 팁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캐시를 안 들고 왔어. 지갑에 보면은 현금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도 경험 부족인 거겠죠. 다음부터는 좀 한 2달러 4달러 코인이라도 몇 개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지도 처음에 보실 때 도착 지점 확인해야 되는 게 3개 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면은 이쪽 기준으로 존 1, 존 2로 나눠져 있고, 이제 존 2에서 존 3 존으로 벗어나는 이제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점에서 요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요거 금액을 원존 요금을 냈다가 나중에 이제 2준, 3준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금 체크를 당했나봐요. 요금을 제대로 납부 안 한 걸로 처리돼가지고 벌금을 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밴쿠버나 캐나다 지역 여행 오시는 분들은 요런 요금 체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2준으로 가거나 아니면 3준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겠네요. 다 탑승을 시작하네요. 저는 사람들 다 타고 마지막으로 타겠습니다. 하차합니다. 정말 한 10분 정도 탄 것 같네요. 되게 뭐 거하게 탄 것 같지만 그냥 느낌상은 동네 버스 그냥 필요해서 잠깐 탄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그래도 평소랑은 크게 안 다른 주말 느낌이네요. 저는 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큰 행사나 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끔 등섬 그냥 초록색 코스튬한 사람들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 비주얼은 뭐랄까 초록색이 의외로 어울리는 비주얼? 립밤 되게 예쁘네요. 코코넛 버터 립밤이에요. 근데 보통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립밤 우리 끝까지 잘 못 쓰잖아요? 필통에 있는 지우개처럼 구입하고 한 열 몇 번 쓰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바지 주머니 같은 거에다가 넣어놓고 같이 빨아가지고 그 이제 세탁기 안에서 박살이 나거나 보통 그런 식의 최후죠, 립밤은. 저는 2012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요. 3D 영상 쪽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후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는 한 두세 군데 옮겼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보다 한 반년 정도 먼저 일하고 있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밴쿠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쪽 회사들 많다고 그때 그냥 거의 주워들은 거였는데요. 해서 2015년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2016년 초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막차로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 지내보면서 뭐 결정하자가 아니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영주권까지 가자 하고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단 좀 1년을 타이트하게 쓰고 싶었고 근데 뭐 어느 분이나 다 그렇지만 생각대로 다 안 되잖아요. 뭐 언어 적응할 시간도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뭐 이민 프로세싱도 조금 바뀌면서 영어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영어가 어쨌든 스트레스잖아요. 안 들리는 거 태반이고 막 계속 막히고 당황해가지고 어버버버 거릴 때면은 몰려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지금 캐나다 사시는 분들 영어로 치이는 분들 공감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가 느는 속도가 느린데 대신에 조금씩 발전하고 더 들리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계단을 하나하나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섣불리 영주권까지 도전해보겠다, 뭐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 워킹홀리데이는 1년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오픈 워킹 퍼밋이라서 받은 당사자도 많은 시도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라던가 단점 그런 걸 딱히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비자라서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영주권 전에 캐나다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워홀이 무조건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예전보다 살짝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캐나다 이민을 고려 중이신 분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광고하는 이주공사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냥 보통 이주공사에서 추천해주는 루트는 보통 대학 2년제 대학 졸업 후에 3년제 워킹 퍼밋,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워킹 퍼밋, 졸업 후에 받는 워킹 퍼밋으로 이제 영주권을 도전해보는 뭐 그런 루트 많이 추천해주죠. 이제 여기서부터 돈 문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 8,000불, 7,000불, 비싼 데는 10,000불 이상도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으로 영주권 단추를 시작한다는 게 부담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학기 중에 20시간, 방학 기간 중에 주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결국에는 그 금액은 생활비로 고스란히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로 충당한다고 치면은 어쨌든 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 생활을 2년 동안 해야 돼요. 이게 물론 미혼자라면은 좀 더 덜 부담스럽게 2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큰 선택이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이민을 생각 중인 분들이라면은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하시고, 워킹홀리데이로 시작이 힘드신 분들은 대학 진학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개 스테이션을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조그만 아주 소형 페리를 타고 강 건너 그랜빌 아일랜드로 갑니다. 도착했네요. 요런 정도 크기의 페리입니다. 이걸 타고 건너가 볼게요. Hi. Hey, you just gonna cross? Yes, that's all. Thank you. 가격은 3불 75센트. 150m를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기 옆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저기 끝까지 이동한 다음에 내려와서 또 반 블럭 정도 더 걸어오고, 그것보다 낫죠. 네.